안녕하세요. 생활 속 어려움을 멋지게 해결해주는 정부 정책만 쏙쏙 골라내서 정책의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이정근의 정책 읽기 이정근입니다. 알고 보면 힘이 되는 정책, 알고 나면 내 삶이 바뀌는 정책. 오늘은 보이스피싱 예방법과 피해 구제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피싱하면 낚시질이 떠오르시죠? 네, 맞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피싱은 개인정보와 낚시의 합성어입니다. 크게는 목소리를 통하는 보이스피싱과 문자를 통하는 스미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왠지 공부하는 분위기죠? 보이스피싱은 목소리와 개인정보를 통해 낚시질을 한다는 의미로요. 전기통신금융 사기입니다. 스미싱은 짧은 문자 메시지와 개인정보를 통해 낚시질을 하는 문자 금융 사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두 가지 다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개인의 금융 정보를 알아내서 사기 편취에 악용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부여에서 딸을 사칭하며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지금 휴대전화 액정 깨졌어. 휴대전화 수리해야 하는데 엄마 인증이 필요해. 이렇게 문자를 보냈고요. 엄마 정보를 빼내간 후에 약 1,000만 원 상당을 탈취하는 그런 사건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보통은 가족의 사고나 비상사태를 빙자하는 경우가 많고요. 신용카드 연체했다, 은행 채권단이다, 검찰, 경찰이다, 또는 택배 수령해라. 이런 문자와 함께 인터넷 주소, 흔히 URL이라고 하죠. 인터넷 주소를 보냅니다. 그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는 순간에 개인정보를 빼내가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점차 수법도 다양해지고요.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가 많이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보통은 나는 절대 당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하게 되는 게 보이스피싱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이스피싱은 어르신들만 피해를 입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경찰청 통계를 보니까요, 40대, 50대 피해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의외죠? 50대가 29%, 40대가 2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절반이 40대, 50대인 거죠. 그런가 하면 20대 이하는 17%, 30대가 14%,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어르신들이 많이 당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60대는 13%, 70대 이상도 13%라고 해요. 원인을 유추해 보니까요. 40대, 50대가 경제 주체로서 저금리 대출, 대환, 대출 같은 유혹에 솔깃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왠지 짠해집니다. 더욱이 가슴이 아픈 것은요, 피해 규모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 5년간 전기통신 금융사기 건수가 무려 25만 건이고요. 약 18만 명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피해 금액은요, 무려 1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오늘 보이스피싱 예방법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예방법은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의심스러운 전화는 바로 끊고 문자와 함께 전달되는 인터넷 주소 URL은 절대 클릭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찰서 112, 금융감독원 1332,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이용해 주십시오. 피해 상담도 가능한 전화번호니까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정부 정책과 금융기관의 서비스도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에는요,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신고 제도, 그리고 소액 계좌 구제를 위한 시행령 개정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것과 더불어서 현재 운영 중인 사기 예방 서비스 3가지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연 인출 이체 제도입니다. 100만 원 이상 현금이 입금된 통장에서는요, 자동화 기기에서 출금 이체할 때 30분간 지연시켜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지급정지를 용이하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둘째는요, 지연이체 서비스입니다. 고객 본인이 지정해 놓은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체 입금되도록 하는 건데요. 보이스피싱이나 송금 착오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셋째는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입니다.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는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요,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허용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서비스를 잘 인지하셔서 만약의 경우에도 차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약간 어두운 사연을 소개하게 되었네요. 코로나19 상황과 겹쳐서 그림자가 더 길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현명한 대처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리라 확신합니다. 알고 보면 도움되고 알고 나면 내 삶이 바뀌는 이정근의 정책 읽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